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부자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호텔 셰프가 차려준 새로운 요리를 먹고 드레스룸에서 수백 벌의 명품 옷 중 하나를 고르며 오늘은 요트를 탈지 골프를 칠지 고민하는 화려한 일상을 떠올리십니까? 반대로 가난한 사람의 삶은 매일 똑같은 공장에서 나사를 조이거나 지루한 서류 더미에 파묻힌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으려 합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진실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삶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루하고 기계적이며 소름 끼칠 정도로 반복적입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의 뇌는 24시간 도파민 파티를 벌이며 매 순간 새로운 자극과 선택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은 60년 넘게 똑같은 집에 살며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아침을 먹습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똑같은 회색 티셔츠만 입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검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가 하루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의 총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이 왜 열심히 사는데도 통장이 텅 비어 있는지, 왜 퇴근만 하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무기력증에 빠지는지 그 뇌과학적 원인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지루함이야말로 천재들이 숨겨온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2장 의지의 배터리, 자아 고갈 이론의 실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드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지력이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체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의지력을 정신력이나 근성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은 의지력을 배터리라고 정의합니다. 쓰고 나면 방전되는 물리적인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아주 잔인하고도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일명 무화 초콜릿 쿠키 실험입니다. 연구진은 굶주린 실험 참가자들을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방 안에는 갓 구운 달콤한 초콜릿 쿠키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에게는 초콜릿 쿠키를 마음껏 먹게 했습니다. 반면 B그룹에게는 쿠키는 절대 먹지 말고 옆에 있는 맛없는 생무만 먹으라고 지시했습니다. B그룹 사람들은 쿠키를 집었다 놓았다 하며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진짜 실험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두 그룹 모두에게 풀 수 없는 퍼즐을 풀게 시켰습니다. 과연 어느 그룹이 더 오래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을까요? 쿠키를 먹으며 의지력을 쓰지 않은 A그룹은 평균 20분 동안 퍼즐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쿠키를 참느라 의지력을 다 써버린 B그룹은 불과 8분 만에 못 해먹겠다라며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 고갈이고 디플리션 이론입니다. 물을 먹으며 쿠키를 참는 것과 수학 퍼즐을 푸는 것은 전혀 다른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뇌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전두엽 배터리를 쓰는 일입니다. 식욕을 참느라 배터리를 다 써버렸으니 문제를 해결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날까 말까 고민하는 것, 출근길에 꽉 막힌 도로에서 화를 참는 것,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 상사의 잔소리를 한 귀로 흘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배터리를 갉아먹습니다. 여러분이 퇴근 후에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책을 펴놓고 5분 만에 덮어버리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회사에서 점심 메뉴와 눈치 싸움으로 뇌의 에너지를 탕진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제3장 판사의 정의는 혈당에서 나온다. 이 이론을 현실 세계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판결 패턴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팀은 1112건의 가석방 심사 결과를 시간대별로 분석했습니다.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수의 죄질이나 형량, 변호사의 능력은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석방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 판사들이 출근 직후 에너지가 넘칠 때 심사를 받은 죄수들은 무려 65%가 가석방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다가올수록 허가율은 급격히 떨어져 0%에 수렴했습니다. 배고프고 지친 판사들이 죄다 기각을 때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한 직후인 오후 1시가 되자 허가율은 다시 65%로 로켓처럼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다시 0%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대한 판결조차 판사의 뇌 에너지 상태에 따라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뇌가 피곤하면 인간은 복잡한 사고를 거부합니다. 가석방을 허가하려면 죄수가 사회에 나가서 사고를 칠지 안 칠지 따져봐야 하고, 만약 사고를 치면 판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머리가 아픈 일이죠. 반면 기각은 쉽습니다. 그냥 감옥에 계속 두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이것을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뇌가 지치면 인간은 가장 안전하고 쉬운 선택,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바꿀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 놓고도 피곤해, 내일 생각하자라며 미루는 것, 중요한 투자를 앞두고 공부하기 귀찮아서 남들 사는 거 사자라며 뇌동매매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전두엽이 방전되어 판결을 포기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제4장 억만장자들의 뇌 보존 전략 유니폼과 햄버거. 이제 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단순함의 감옥에 가두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뇌 배터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의 에너지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일상의 모든 변수를 차단합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1998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검은색 터틀넥 리바이스 청바지, 뉴발란스 운동화만 신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시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재임 시절 베니티 페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회색이나 남색 정장만 입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나는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결정해야 할 국가의 중대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역시 회색 티셔츠만 입는 이유에 대해 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세상을 어떻게 더 잘 연결할까를 고민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결정도 내리고 싶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한술 더 뜹니다. 그는 아침 식사 메뉴를 고르는 뇌 에너지조차 아끼기 위해 60년째 맥도날드를 먹습니다. 그것도 딱 3가지 메뉴뿐입니다. 2.61달러, 2.95달러, 3.17달러. 그는 아침에 면도할 때 주식 시장이 좋으면 가장 비싼 3.17달러짜리 베이컨 에그 비스킷을 먹고 장이 나쁘면 2.95달러짜리를 먹습니다. 메뉴 선정의 기준조차 시장 상황이라는 외부 데이터에 맡겨버리고 자신의 뇌는 쓰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워렌 버핏이 자신의 낡은 다이어리를 빌 게이츠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세계 1위 부자의 다이어리는 어땠을까요? 빼곡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페이지가 백지였습니다. 버핏은 나는 1년에 딱 3개의 좋은 결정만 내리면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불필요한 미팅, 불필요한 의사결정을 모조리 거절하고 텅 빈 시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텅 빈 시간 동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기업의 보고서를 읽고 생각하는데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부자들은 로봇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소한 것에는 로봇처럼 굴지만 중요한 것에는 맹수처럼 달려들기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는 중입니다. 제5장 가난한 뇌는 왜 항상 바쁜가? 반면 가난한 사람들의 뇌는 어떻습니까? 역설적이게도 가난할수록 뇌는 더 바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복기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밤새 쌓인 카톡과 뉴스를 확인합니다. 출근할 옷을 고르느라 옷장을 뒤지고 지하철에서는 쇼폼 영상을 보며 뇌에 도파민 주사를 놓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비극은 절정에 달합니다. 오늘 뭐 먹지?
이 질문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 앱을 켜고 스크롤을 내립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수십 개의 카테고리와 수백 개의 가게, 수천 개의 리뷰를 읽으며 비교 분석합니다. 고작 1만 원짜리 점심을 고르는데 여러분의 전두엽은 수억 원짜리 인수합병을 검토하는 버핏의 뇌만큼이나 많은 에너지를 태워버립니다. 이것을 인지적 대역폭 카그니티브 밴드위드스의 고갈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샌들 멀레이너성 교수는 가난은 사람의 IQ를 떨어뜨린다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내야 할 월세, 갚아야 할 이자 걱정에 뇌 용량의 80%를 점유당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치면 백그라운드에 무거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서 인터넷 창 하나만 띄워도 버벅거리는 상태와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분은 스스로 선택의 과부하를 만듭니다. 넷플릭스를 켜고 무엇을 볼지 고르다가 30분이 지나갑니다. 유튜브 썸네일을 보며 이걸 누를까 저걸 누를까 고민합니다. 신상 카페를 검색하고 주말에 갈 핫플레이스를 찾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소한 변수들을 즐기는 동안 여러분의 뇌 배터리는 광속으로 방전됩니다. 그리고 정작 퇴근 후 집에 와서 재테크 공부를 하거나 부업을 하거나 책을 읽어야 할 시간이 되면 뇌는 파업을 선언합니다. 주인님, 배터리 없습니다. 그냥 누워서 릴스나 보시죠. 이것이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뇌과학적 늪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진짜 인생을 바꿀 에너지가 0에 수렴하는 것입니다. 제6장 제프 베조스의 10시 법칙과 3가지 솔루션.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당장 잡스처럼 똑같은 옷만 입고 버핏처럼 햄버거만 먹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원칙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뇌 보존 프로토콜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행하십시오. 첫째, 제프 베조스의 오전 10시 법칙을 따르십시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딱 3개의 고퀄리티 결정만 내리면 된다. 그리고 그 결정은 무조건 오전 10시에 한다. 그는 오후 5시가 넘어가면 중요한 결정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이야기합시다라고 미룹니다. 지친 뇌로 내리는 결정은 무조건 손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관련된 결정, 어려운 업무,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일은 무조건 뇌가 생생한 오전에 처리하십시오. 밤 10시에 침대에 누워 쇼핑몰을 보거나 주식 앱을 켜지 마십시오. 밤에 뇌는 이성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때 내리는 결정은 99% 후회로 남습니다. 둘째, 매뉴얼을 만들어 선택을 삭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자동화 공장처럼 만드십시오. 아침 식사는 월수금은 사과와 계란, 화목토는 시리얼. 이런 식으로 고정하십시오. 옷도 전날 밤에 미리 꺼내두어 아침에 고민할 시간을 0초로 만드십시오. 생필품은 떨어질 때마다 사러 가지 말고 정기 배송을 시키십시오. 너무 재미없게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이 재미없어져야 인생이 재미있어집니다. 샴푸 고르는 재미를 포기해야 통장이 불어나는 재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다이어트로 인지 대역폭을 확보하십시오. 스마트폰 알림을 끄십시오. 카톡, 인스타, 뉴스 알림이 울릴 때마다 여러분의 뇌는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의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이것을 전환 비용 스위칭 카스트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앱만 남기고 다 지우십시오. 홈 화면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많을수록 뇌는 그것을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씁니다. 진짜 부자들의 집이 모델하우스처럼 텅 비어있는 이유는 미니멀리즘이 유행이라서가 아닙니다. 시각적 자극을 줄여 뇌를 쉬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7장 결론, 지루함을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화려한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인스타그램 속 인플루언서들의 매일 바뀌는 패션, 매일 새로운 맛집, 매일 다른 여행지는 뇌과학적으로 보면 만성 피로와 의사결정 과잉의 지옥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삶은 뇌를 갉아먹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겉보기에 지루해 보일 만큼 단순한 삶을 삽니다. 그 지루함과 반복이 그들의 뇌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주는 갑옷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화려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루한 반복을 견뎌낸 뇌가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보상입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사소한 재미와 자극을 좇으며 평생 방전된 배터리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상을 단순하게 통제하고 그 남은 에너지로 당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심플하게, 조금 더 지루하게 만드십시오. 점심 메뉴 고를 시간에 차라리 눈을 감고 뇌를 쉬게 하십시오. 그렇게 아낀 에너지가 쌓이고 쌓여 언젠가 여러분을 진짜 부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더리치랩은 여러분이 똑똑하게 게으른 부자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뇌를 깨웠다면 댓글로 나는 오늘부터 사소한 결정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그 선언을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